나는 2년차 가드너다. 수국꽃이 다 져도 7빛깔 여름꽃이 남아있는 6월 중순이 좀 지났을 뿐이지만 35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파랑파랑 탱글탱글 미모를 한창 자랑해야 할 엔들레스 썸머 수국이 꽃잎이 다 들어가고 색이 바래지면서 희멀건해지기 시작. 내 사랑 수국 안돼 가지마. 그래도 6월 한 달은 근근히 버텨서 꽃 없는 초여름을 지켜줘야지.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엔들레스 썸머 수국이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을 때 7빛깔 여름꽃들이 마법같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먼저 스토케시아. 수레국화를 닮은 단연생의 숲근처인 이 꽃은 초여름의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파란 빛깔로 시원하게 마당을 장식. 엔들레스 썸머 수국이 파란빛을 잃어가는 순간에 바톤을 터치해 6월의 끝까지 정원의 파랑을 담당해준다. 꽃의 크기도 7, 8cm 정도로 비교적 큰 편. 키 50에 폭도 딱 이 정도. 꽃대가 튼튼하고 잎도 짱짱, 월동 능력 최고의 더위에도 강하니 화단의 앞쪽으로 배치해 꼭 한번 키워보시길 강력 추천드린다. 다음은 샤스타데이지 마돈나. 컬러컬러한 여름꽃들 사이에서 새하얀 꽃은 더 여름이지. 파란 여름 하늘에 흰 뭉게구름 같아. 이런 꽃 샤스타데이지 마돈나가 6월 중순부터 활짝 폈다. 작년에 일반 샤스타데이지를 다 뽑아내고 그래도 샤스타데이지는 왜인지 마당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들인 아이가 바로 키 작은 외성종 마돈나. 지난 겨울에 월동하고 덩치를 키우더니 단 한 뿌리임에도 이렇게 많은 꽃을 보여주고 있다. 스토케시아처럼 짱짱하고 튼튼, 작은 정원에 딱인 꽃이니 한두 뿌리 들이면 풍성하게 꽃 감상을 하실 수 있을 듯. 코레옵시스 얼리 선라이즈가 슬슬 1차 개화를 마칠 무렵 코레옵시스 리틀 백레드가 치티치티뱅뱅 초여름 마당에 경적 소리를 울리며 등장했다. 강렬한 와인빛과 찐득한 노랑, 뭔가 고혹적이고 대표적인 코레옵시스 리틀 백레드는 꽃 하나하나의 크기는 1cm 정도로 조그만 아이지만 한꺼번에 셀 수 없이 다글다글 개화, 존재감만큼은 절대 뒤처지지 않는 꽃이다. 금속 같은 느낌의 파란빛깔 오묘한 에린지움이 마당 한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녀석은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다 생기고 한참을 기다려도 파란색은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우리 집 에린지움은 삐꾸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한 어느 날 갑자기 은은하게, 진짜 은은하게 파란 빛깔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오 신기방기. 하지만 혼자 삐죽하게 솟아있으니 뭔가 애매한 느낌인지라 내년에는 다른 꽃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옮겨보는 걸로 결론. 여름꽃의 대명사 중 하나 플록스가 개화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핀 플록스는 블루 파라다이스. 아니 어딜 봐서 블루요. 이건 보라 분홍이구만. 그렇다. 이 아이는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만 파란 빛깔을 보여주는 그런 새침한 아이. 그래서 잠꾸러기들은 이 아이는 원래 보라색인데 이름만 그런가 봄 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일찍 일어나서 마당으로 보고. 하지만 정원지기들은 원래 아침형 인간이니 다들 플록스 블루 파라다이스의 신비한 파란색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 여름꽃의 최강자 에키네시아도 개화를 시작했다. 한 달 동안의 장마와 폭우에도 한여름의 뜨거운 폭염에도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흐트러짐 없이 꽃을 피우는, 심지어 바람지에서도 잘 크는 최강의 튼튼이. 그러다 보니 분홍, 노랑, 주황, 하양 진짜 7빛깔 색깔별로 하나둘 들여서 키우다 보니 에키네시아가 가득. 에키네시아의 만개 그림은 다음 7월의 일기에서 계속. 샤스타데이지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꽃 보고 모조리 뽑아낸, 그러고 나서 딱 한 주 남겨두었던 루드베키아가 구석에서 살아남아 찐노란 꽃을 피워냈다. 역시 여름에는 태양을 닮은 루드베키아가 빠지면 섭섭. 서양 토플도 절정이다. 우리 집 토플은 왜인지 무채색의 아이들만 심겨져 있지만 여름의 원색들과 함께라면 이런 무채색의 아이들이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요즘. 번지지만 않아도 많이 사랑해 줄 텐데. 백일홍들이 본격 개화 중이다. 포트 안에서 우르르 있을 때만 해도 이걸 다 심을 때가 있나 싶었는데 환하게 피기 시작한 이 아이들을 보니 꾸역꾸역 어떻게든 다 심은 나를 칭찬하는 초여름의 오늘.
이제 막 피기 시작했으니 풍성해진 모습은 역시 다음 일기에서. 6월의 가든인 큰일 중 하나는 장미 전정이다. 만화에는 장미가 몇 주 없어 큰일은 아니지만 어쨌건 5월에 장미꽃이 모두 지면 장마와 폭염을 대비. 장미 가지가지 잎 사이사이 시원하게 바람도 잘 들고 햇볕도 잘 받으라고, 그래서 병해충이 들지 말고 튼튼하게 살아가라고 봄부터 복잡하게 쑥 자라난 장미의 가지를 산뜻하게 이발해주게 된다. 그래서 안쪽으로 자란 가지, 연필보다는 가는 가지, 서로서로 겹치는 가지 등등을 정리해주고, 또 너무 크게 자라면 힘들 테니 전정을 해서 키도 낮추어 주었다. 그리고 덩굴보니의 대대적인 정리. 올해 꽃농사 망한 보니는 어차피 봄에만 피는 한철 장미라 마음 먹은 김에 굵은 가지 몇 개만 남기고 아래 위 그냥 모두 다 잘라버렸다. 덩굴보니의 내년 실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참에 구독과 알림 고고. 쳐내고 보니 안쪽에 있던 잎과 줄기들이 바람도 안 통해 햇볕도 못 받아 많이 상해버린 걸 확인해 미안한 마음. 일단 이렇게 가을까지 굵은 줄기 위주로 몸집을 키우다가 내년 이른봄 욕심내지 않고 우리 집에 맞는 크기로 짧고 탄탄하게 수평으로 눕혀서 유인할 예정이다. 3월, 6월, 9월은? 오케이, 구독자 여러분들 정답. 그렇다, 장미에게 비료를 주는 시기. 전정을 마치고 개운한 마음으로 꽃 피워내느라 고생한 장미에게 로즈골드를 챙겨주었다. 이 비료의 힘으로 올해의 여름과 가을꽃을 힘내서 피워주길 기대해본다. 장미 밑에서 다른 꽃들과 뒤엉켜 산발한 아이처럼 칠렐레 팔렐레, 눈에 가시 같았던 차이브를 드디어 정리했다. 어떤 아이는 뽑아내고 어떤 아이는 싹둑 자르고. 가든 에버스케이프와 퍼퓸 에버스케이프 사이에서 올해 봄만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던 숙군 제라늄도 정리했다. 가든이도 훌쩍 크고 퍼퓸이도 훌쩍 크고 월동안 숙군 제라늄도 훌쩍 커서 난리 부르스.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장미의 가지를 자르는 것도 뒤엉켜버린 초아들을 정리하는 것도 조금은 과감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모든 가지가지, 모든 잎, 모든 꽃들 하나하나를 다 함께 안고 갔다. 가지마다 꽃이 필 것 같고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어떻게 핀 꽃인데 너무나 소중하지. 이걸 뽑아내고 자르다니 내 손을 잘라내는 것 같아. 이런 마음. 그러나 이제는 안다. 적당히 비워내고 잘라내야 더 크고 아름답게, 더 곱고 건강하게 꽃을 피운다는 것을. 그러니 과감하게 쳐내고 드러내고 주저하지 마시라. 꽃과 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니. 잉글리시 라벤더 꽃을 올해도 역시 수확했다. 이 아이를 잘라서 말리면 1년이 지나도 그 모양과 향기가 남아있는데 또다시 한 움큼 이 아이를 집안해드리고 싶어 잉글리시 라벤더가 서서히 시들어가는 6월 말이 되기를 은근 기다렸다. 이 아이를 잘 말려 집안에 품고 있으면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초여름의 기운과 향기를 언제까지나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슬프고 기운이 없을 때 한 번씩 냄새를 맡으면 에너지 충전은 더.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되었다. 정원지기들에게는 겨울의 한파만큼이나 힘든 시기. 이번 장마 기간에 우린 또 얼마만큼의 꽃을 잃을까? 이 장마가 끝나면 또 얼마만큼의 병해충이 꽃과 나무를 괴롭힐까 한숨과 걱정이 몰려온다. 그러나 미리 너무 걱정은 말자. 정원의 땅을 잘 준비했다면, 자름과 비움으로 꽃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면 장마와 더위를 견딜 놈은 견뎌 다시 또 씩씩하게 자라나 새로운 꽃을 피워줄 것이다. 아니면 오예, 더 튼튼한 놈으로 꽃쇼핑 보고. 그럼 만화의 가든 일기 오늘은 이만. 일기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빌어 듬뿍. 다음 일기에서 또 만나요. 모두 안녕.